참 길고도 지치는 듯한 이번 한 주가 다 지나고 벌써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까지 와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미국 증시 이제 오늘 우리나라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오늘 해피 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 애플 효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신고가를 찍고도 지금 지칠 줄 모르는 애플의 이번 주 내내 계속 추가 상승은 이제는 좀 무섭다 못해서 이제 좀 부럽고 배가 아플 지경인데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죠. 애플 신고가에 따른 국내 증시 외국인들의 반응은 삼성전자 숏, 애플 롱 이런 식의 롱숏 반응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애플이 추가 상승을 또 했는데 과연 미국 증시 상승세를 쫓아갈 것인지 애플 상승에 따른 삼성전자 숏으로 또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인지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 사태의 현주소는 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제 오늘 우리나라 금요일장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 지나고 나서 주말에 좀 그리스 사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면은 할리데이 리스크로 인한 현금 확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살펴봤는데 가장 최신 소식은 바로 블룸버그 통신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 완강하게 나왔던 전차 군단 독일이 드디어 그리스 구제자금의 조건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과연 이게 그리스와 독일의 화해 무드가 조성 중인 것인지 아니면 독일은 또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그리스와 독일의 어떤 이 기싸움에서 독일이 조금 이제 한 수 접어줄 의사표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들은 좀 엇갈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지수가 오른 것은 오늘 같은 날 이제 좀 위험자산 선호를 하고 싶었던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가 연초 들어서 좀 안 좋게 나오는 것은, 또 한 번 연준의 출구 전략을 조금 저지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식의 아전 인수격의 해석이 이어졌다 이건데요. 미국의 소매 판매 보시죠. 일단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미국의 이제 이 소매 판매 지표나 GDP나 모든 게 다 상저하고고요. 연말 쇼핑 시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4분기가 제일 좋고 연초에는 조금 처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도 1월 결과가 0.8%나 감소를 해서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2배나 컸고요. 지난 12월 달 이어서 두 달을 합치면 1.7% 마이너스인데 두 달간 1% 후반대의 저런 감소폭은 거의 5년 만에 최대, 4년 반 만에 최대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유가 하락의 어떤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 소비 진작 효과 이런 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세부 항목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은 주유소 매출이 9.3%나 감소했기 때문에 이 와중에 소매 판매가 늘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감소했을 것이라는 감소폭보다 이제 2배가량의 이 낙폭을 보고인 이유는 뭐냐면은 저렇게 주유소 매출이 9% 가까이 급락을 했고 그 효과가 다른 데로 가지를 못했다는 거고요. 이번에 줄어든 데 보면 다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이제 홈퍼니싱 같은 거, 인테리어, 그 다음에 식음료, 그 다음에 의료 같은 이게 다 이제 연말에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이럴 때 이제 다 많이 늘어났던 게 이번에 다시 되돌림이 나오면서 감소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유소 매출의 급감은 결국 이제 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저게 감소폭만큼 다른 데에 증가 효과를 주지를 못했다는 건 좀 서운했다는 거죠. 반면에 최근에 이제 주택 지표는 좀 엇갈리고 있지만 건설 자재 쪽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 판매도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고, 그 다음에 논스토어 리테일러스니까 온라인 쇼핑, 홈쇼핑, 미국은 아직도 이제 전화로 하는 통신 판매, 인터넷 쇼핑 다 포함되는데 저런 거는 이제 또 증가를 했지만 그 증가폭이 이렇게 크지를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미국의 유가 하락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는 그럼 3일 천하는 아니지만 3개월 천하로 끝나버린 것이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켓워치 보시죠. 저효과의 혜택이 소매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자들이 갑자기
유가 하락분만큼 소비를 하다가 저축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제 그거죠. 유가 하락의 이런 효과가 영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인식이 이제 번지면서 이제는 유가 하락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 혜택을 경계감으로 전환하면서 이 돈을 이제 저축을 하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 호의가 지속되면 뭐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유가도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조금 저유가에 익숙해져 있을 때쯤 이게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저축으로 갔다. 글쎄, 그렇게 뭐 좋은 심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겠습니다. 2월 첫 주의 결과가 되겠고요. 미리 뭐 설명드리지만은 미국의 고용 지표는 매월 첫째, 둘째 주 이 2주 동안의 집계를 해서 셋째 주, 넷째 주에는 통계 분석하고 들고 있다가 다음 달 첫 월요일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보려면 첫째, 둘째 주를 보는 게 그 다음 달에 발표될 당월의 고용지표 집계 기간에 들어가는 것으로 유의성이 좀 있는 주간이 바로 첫째, 둘째 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결과가 실업수당 급증 30만 건이 다시 넘어갔어요. 요거는 이제 2월 고용이 다시 조금 부진해질 여지가 있다, 이제 이런 해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왜냐면 2월 첫째, 둘째 주 이 2주간의 지표를 가지고 이 주간의 기간 동안에 집계를 할 텐데 절반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 버린 거잖아요. 다시 화면을 돌아오시면은요. 4주 이동 평균을 가지고 이제 보통 추세를 보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실업수당이 하락 추세를 깨고 갑자기 급등하려는 구간이 있죠. 그거는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실업수당이 이번에 급증한 주 중에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휴양지는 뭐 날씨 탓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말 연초에 어떤 그런 행락객 감소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필라델피아 같은 지역, 여기는 텍사스, 필라델피아 이런 데가 다 이제 이 셰일가스, 셰일 오일 생산 시설이 집약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울산, 창원 같은 그런 중화학 공업의 이제 단지인데, 요런 데 실업수당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표를 그려봤더니, 이 주황색 표가 셰일 오일 개발 지역의 실업수당이고, 그 다음에 파란 선이 WTI거든요. 이게 이제 제로 헤지에 나온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WTI 가격이 이렇게 $50까지 내리고 쭉 내려오는 동안에 이 셰일 오일 생산주의 실업수당이 급증하면서 역동조화가 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하길 바라는 것도, 어차피 소매 판매에서 효과는 이제 거의 뭐 이제 묻혔다라고 봤을 때 미국도 더 이상의 유가 하락은 원치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거를 시장에서는 보고서, 그렇다고 유가가 당장 튀어오를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한동안 저런 이 셰일 오일이나 오일 인더스트리 정유사 이쪽에 이제 실업이 늘어나면서 연준이 원하는 마이웨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위한 이 차곡차곡 밟아가는 단계가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또 다른 경제 지표로는 지난 12월에 미국의 기업 재고 현황이 나왔는데, 이제 4분기 GDP가 한번 조금 처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이제 4분기의 마지막 달 12월 달 결과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끌었는데, 기업 재고 증가 폭이 0.1%를 기록해서 예상보다 이것도 반토막이었고요. 저렇게 0.1% 형식적으로 줄어든 것은 2013년 5월의 최저폭이다. 근데 상식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의 막판인데 기업 재고를 늘릴 이는 없어 보였지만, 또 그래도 증가폭이 적었다는 게 서운했고, 그 다음에 요 인벤토리 세일즈 레이쇼라는 게요, 재고 대 판매 비율인데 이게 1.33 나와가지고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런데 요 재고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때 2008년도 금융위기 터졌을 때 이렇게 이게 급증을 했던 것은 재고를 늘려서가 아니라 판매가 안 돼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좀 이상적인 재고 판매 사이클은 1% 이제 한 1.2 정도의 비율로 재고도 견조하게 늘어나지만 판매도 늘어나면서 항상 이제 약간 저공 비행으로 쭉 같이 가는 게 좋은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재고 판매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판매량이 좀 떨어지면서 재고가 쌓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 기업들은 12월 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너무 재고 많이 쌓아뒀다가 안 팔릴 여지가 있다, 그래서 생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표는 오늘 보셨다시피 좀 보잘것없었습니다만은 오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매수 우위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앞에서 보셨던 그리스발 호재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세로 헤지 보시죠. 자, 연준 내에 폭락방지위원회라는 팀이 있다는 설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때면 어김없이 연준 의장이든 아니면 어떤 지역 연은 총재든 등장을 해가지고 시장을 들어올린다는 건데, 이렇게 월가의 지원군은 연준하고 지표하고 애플이 서로 돌아가면서 지금 교대 근무를 서고 있고, 근무 중 이상무다. 먼저 연준의 활약 보실까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 구간에서는 옐런이 연설 한번 해주고, 지역 연준 총재 찰스 에반스가 또 한번 얘기해줬고, 그 다음에 ECB에서 양적 완화 발표해줬고, 또 옐런이 또 한번 시장을 올려줬고, 이런 식으로 왔고, 그 다음에 지표는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연준의 매파적인 이 선회 가능성을 우려할 때쯤이면 한 번씩 지표가 후지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시를 또 부양해주는 효과가 있었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시총 기준으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세계 최대 시총을 자랑하는 애플이 저렇게 시장을 띄우면서 기술주 끌고 올라가고 S&P 500 지수 끌고 올라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실 요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 요 월가 지원군의 활약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근데 당장 이 사람들이 야 빨리 짐 싸갖고 뜨자, 튀자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애플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애플 주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금리 보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제 행진이 멈추질 않는데요.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번 주만 한 5% 올랐나 봐요. 애플이 어제 신고가에 이어서 오늘 또 신고가를 치면서 1.27% 추가 상승을 했고요. 7대 1로 아마 액분을 했었나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걸로 따지면은 주당 한 800달러? 700달러가 넘은 그 정도 이제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이 뭐 기술주 글로벌 대장주라는 애플이 올라서 우리나라 기술주에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이게 결국은 애플만의 호재라는 게 문제고요. 삼성전자하고 같이 보시면은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애플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의 숏 물량이 들어오는 롱숏 플레이가 나왔었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애프타이는 뭐냐면, 그래 삼성전자에서 조금 비중을 빼가지고 애플 갖다 지금 가는 말에 올라타죠, 이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제도 결국은 뭐 일본 증시는 잘 올라갔는데 우리만 삼성전자 외인 매도세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결국 삼성전자 약세가 코스피 지수에도 부담을 줬던 게 사실이죠. 과연 이게 언제까지 좀 해소가 될지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요 애플이 꺾여야 삼성전자에 다시 롱플레이가 돌아온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대신에 전반적인 수급을 보면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코스피하고 같이 봤을 때 최근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너무 급하게 내려온 구간에서는 안전자산 선호라서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세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너무 급등한 구간은 또 지난주였네요. 고용지표가 너무 빅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연준 출구 전략의 두려움 때문에 또 급히 올랐던 거, 둘 다 이제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갭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게 국내 증시 이제 외국인 수급에는 조금 안정화를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다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막 쓸어담고 싶은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비중을 채우는 그런 것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함께 보셨습니다.